파이낸스를 공부하셨거나 뭐 파이썬, 판다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장인 걸로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천천히 이 챕터 2에 나온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서두 부분에 보면은 음, 저자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대부분 자기 시간의 뭐 80%를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고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20% 정도나 모델링에 사용하고 상당히 뭐 떻게 해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제가 보기에 이 챕터는 어쨌든 파이썬의 그 여러 가지 그 특히 pandas 패키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냥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걸 보여주는 겸해서 아주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장에서 살펴봤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한 것들을 이번에서는 이제 모델에 적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변환을 한다든가 뭐 누락된 데이터를 배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클리닝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대략 6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가격을 주식이나 뭐 스탁의 가격을 뭐 수익률로 변환하는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익률의 조정, 그리고 이제 시계율 데이터 직접 다운받은 시계율 데이터의 빈도 변경,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상에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대입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커런시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매매 데이터를 집계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고 돼 있네요. 좀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것도 좀 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을 그러니까 수익률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단순 수익률, 그러니까 뭐 심플 리턴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그 수익률, 즉 로그 리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캐피털 R로 써진 단순 수익률은 물론 이제 가격의 어떤 특정한 시간의 가격과 그 전의 가격의 변화, 즉 가격의 변화를 과거의 가격으로 나눠서 그 단순한 수익률을 보는 과정으로 설명돼 있고 이거를 되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한다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률 정인 로그 수익률은 이제 조금 다른 수식 표현으로 여기 소문자 R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과거의 가격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해서, 내추럴 로그를 취해서 그 수익률을 환산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다 이제 시간에 따른 그 데이터의 집계에 이용하다고 합니다. 뭐, 특히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월간 수익률을 계산할 때 로그 수익률은 그냥 각 매일 계산된 로그 수익률을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도 그달 로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단순 수익률 사용과 이 로그 수익률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그젬플로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계산해보고 예제를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로그 수익률이 단순 수익률보다 선호된다고 표현되는데 아마 이거는 뭐 아마 그 모델링 입장에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가가 뭐 로그 정규분포를 가정하면 로그 수익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뭐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에 적합한 수익률 정의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매우 작은 단위 값에서의 리턴 수익률에서 0에 가까운 수익률에서는 로그 수익률과 단순 수익률은 거의 차이가 매우 작다고 표현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과거 매우 큰 심플 리턴이 한 50% 정도 돼야 로그 리턴은 한 30% 정도 되는 표현되는 아주 차이가 보이고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 5 to 5에서 10% 정도 뭐 이 정도 레인지에서는 로그 리턴을 사용하나 뭐 단순 로그를 상실하나 별 차이는 없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뭐 이것을 이 섹션에서는 그냥 애플의 주가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일간 일간 종가, 그러니까 그 일간 수정 종가라고 그러죠. Adjusted Close Price를 다 다운받아서 이 부분은 뭐 지난번 챕터에 다 다룬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다스에 있는 뭐 percent change 펑션이라든가 뭐 shift 펑션 메소드라고 그러죠. 이거 percent change나 뭐 shift 등을 이용해서 로그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음,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추가하는 즉 그러니까 수정 종가, 단순 수익률, 로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간 수익률, 즉 매우 작은 숫자의 매우 수익률에서는 뭐 로그 수익률이나 단순 수익률을 거의 값이 같은 정도의 뭐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냥 뭐 데이터 프레임의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익률 조정.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수익률을 평가할 때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것으로서 뭐 기업 성장이나 발전, 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주가 상승 부분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주가 상승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분리해내는 과정이고, 뭐 여기서는 실제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여기 대문자 R, 슈퍼스크립트 R, 서브스크립트 T로 표현된 이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보정된 수익률은 그냥 단순 수익률 대문자 R sub T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내지 주어진 공식에 집어넣으면 뭐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단순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레이트 공식을 대입해 보면 뭐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수익률은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물가의 V로 표현된 물가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의 단순 상승률로 표현된 걸로 보이고 실제 이 예제에서는 그냥 각각 주식 주가와 물가 즉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 보정을 해보는 과정을 겪는데 예를 들어 주가의 단순 상승률이 10%이고 만약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5%라면 5%라면 인플레이션을 보정할 수 있는 약 4.76% 정도 된다는 걸 보니까 뭐 실제 요즘같이 최근같이 물가 상승률이 높던 시절에는 꽤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제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섹션에서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애플의 주가는 앞에 했듯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오지만 CPI 그러니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스닥 데이터 링크에서 다운받는 걸로 예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직접 다 돌려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저도 그거 에러 나가지고 예. 다른 라이브러리를 썼거든요. 예. 저도 지금 뭐 일단 이 책에서도 이제 다른 예제를 보여주게 하는데 하여간 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나스닥 API 키를 받아서 뭐 environmental variable에 넣고 그걸 가져다가
했는데 에러가 나길래 그건 무시하고 이 책에 나온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프로세스 예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아, 애플의 일별 주가를 가져온 일별 주가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어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월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리샘플링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더군요. 근데 리샘플링이라는 처음 보는 메서드인데 이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간단할 수, 좀 심플해 보이긴 하겠지만 어디였지? 예. 그다음에 레프트 조인 방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합병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퍼센트 체인지를 해서 그 리샘플링 된 데이터에서 이제 단순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예제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배는 뭐 그냥 앞에 봤던 야후 파이낸스에서 애플 데이터를 일간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추정 종가만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마련해 놓고 나스닥 이 example은 이제 캔슬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뭐 이렇게 여기 그걸 뭐랄까요 블랙 바라고 하는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일간 데이터를 의미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주기를 가진 뭐 버켓을 정의해서 각 버켓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그룹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대표하는 값을 뽑아서 더 낮은 주기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즉 다운샘플링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하는데 적합한 펑션은 파이썬의 뭐 pandas 리샘플 펑션을 써서 이 example의 경우는 이제 뭐 monthly 데이터 즉 일간 데이터에서 monthly 데이터 약 30개씩을 뽑아내서 그 안에서 맨 마지막 즉 월간 종가에 해당하겠죠. 그거를 뭐 다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여주는데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여기 날짜가 실제 즉 이게 종가를 얻어온 날짜가 아니라 그 달에 그냥 달력상의 마지막 날짜로 표현되는 월간 종가로 돼 있고 실제 그 마지막 월간 종가를 가져온 그 거래일은 아닌 약간 그 점에서 그 착오가 생길 수 있겠더군요. 어쨌든 그달 약 11년간의 애플 일간 종가에서 월간 종가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그 부분이요. 예, 옵션에, 리샘플 옵션에 예, M을 넣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마 M2를 넣으면, 제가 판다스 리샘플 옵션을 보면은 M 대신에 M2라고 있거든요. MS가 있었던 것 같은데. E가 끝나는 거고 S가 스타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M2를 그 종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스타팅 데이트는 물론 당연 1월 1일로 바뀌고요. 뭐 2월 1일, 뭐 3월 1일 식으로. 실제 MS. 그 날짜가 네. 위에 보면 이제 실제 거래일은 1월 4일 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오프닝 이 인덱스는 그달 첫째 날 캘린더상의 첫째 날로 나오더라고요. MS가 그렇고, 그러니까 M이나 MS, 예. M2로 하면은 맨 마지막 날 되는 거 아니에요? M2는 제가 못 봤는데요. 이 한번 돌려볼까? 판다스,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MS M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이고 MS가 그 달의 첫날. 근데 실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지금 1월 1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1월 4일인데 M2는 어떻게 돼요? M2요. 대문자인가요? 네. 판다스 버전을 따르나? Invalid Frequency M2라고 나오네요. 판다스, 버전에 따라 다른가 보구나. 제 버전에서는 M2를 하면은 마지막 날로 나오는데.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날짜 중에 마지막 거로 나온다고요.
네네네. 이게 저 어, 판다스 버전이 몇 번인지 지금 좀 모르는데 이거 찾아봐야 되나? 판다스 하여튼, 버전에 따라 다르나 봐요.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어쨌든 뭐, 이, 이 예제상에서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다만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즉 Consumer Price Index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스닥 데이터 링크에서 뭐 에러가 나와가지고 한번 구글을 해봤더니 뭐 비슷한 문제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아마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러 난 부분들은 그냥 마크다운으로 바꿔버렸고, 실제 이 챕터에서도 그 뒷부분에 CPI 데이터를 직접 패키지를 통해서 받아오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가져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고, 참 특이점이라면 이제 그 받아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을 하면 이 안에 이제 월간 데이터, 연간 데이터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그 데이터가 딸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특정 뭐 monthly 데이터 중에 연도 얼마에서 어디까지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 와서 CPI라는 패키지를 통해 가져와서 여러 가지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리더가 이렇게 독자들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익숙한지 테스트하는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DFCPI, 이 데이터 프레임의 CPI 데이터를 가져온 걸 보면, 근데 이 경우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 문제 때문에 이 직접 가져온 데이터에는 날짜가 또 그달 첫날로 돼 있더라고요. 1월 1일로. 먼틀리 데이터인데. 그래서 그냥 애플에서 그 애플 데이터를 해서 갖고 있던 인덱스를 가져다가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 날짜를 맞춰줬고요. 그래서 11년간이니까 132개의 CPI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달 월간 CPI 데이터. 그거를 맞춰서 이제 두 가지를 한 데이터 프레임에 조인했고요. 뭐 그밖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는 left joi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각각 그 simple return과 CPI의 simple return과 애플 종가의 simple return을 percent change 펑션으로 계산했고 그 두 가지를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인플레이션을 보정했던 그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 경우, 벡터라이즈라고 그러나, 뭐, 그냥 텀 바이 텀 나누고 더하고 빼고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해서 이제 리얼 리턴이라고 맨 오른쪽 끝에 표현되어 있는. 즉, 인플레이션 레이시,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 레이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뭐 사실 심플 리턴 밸류와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리얼 리턴이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이그젠플을 통해서 리샘플링을 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보정해주는 과정을 이 섹션에서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re's more 섹션, 추가 섹션에 바로 여기서 이제 그 CPI라는 패키지를 소개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식으로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죠. 이제 이거를 앞에 당겨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도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프리퀀시를 변경한다. 즉, 그 스케일 데이터의 빈도 변경이라고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는 예를 들어 일간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가격들을 가져와서 그걸 뭐 주간 데이터로 또 변경하고 그거를 변경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계산 절차하는 과정을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뭐랄까 그룹 바이 펑션하고 그룹퍼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아까 했던 리샘플이라는 메소드가 했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예제로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간 데이터를 가져다가 월간으로 샘플링해서 그 변동성, 월간 변동성, 월간 실현 변동성이라니까 realized volatility를 앞에 계산, 그러니까 실현 변동성을 월간으로 계산해서요. 그거를 다시 연간으로 환산해서 어떤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이런 와 변동성의 변화 또한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alized volatility 계산하는, 그러니까 실현 변동성 계산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square root of sum of square죠. 한 가지 통계 쪽에서 많이 보던 매저인 것 같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 그다음에 이제 월별로 계산, 일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월별로 계산된 변동성에서 그거를 연율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토탈 개수, 즉 12를 스퀘어 루트 12를 곱해서 연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프로세스는 간단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모델링 부분에서 이 볼레틸리티라고 표현한 이 변동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옵션 프라이싱 등에서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애플의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로그 리턴, 일단 이 섹션에서는 이제 그 로그 수익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로그 수익률 다시 한번 계산했고요. 수정 종가를 와 수정 종가 시프트한 거를 나눠가지고 이제 다시 로그 값을 취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 나 펑션을 이용해서 나도 넘버들을 제거해주고, 아주 좀 로그 리턴 값들을 매일같이 11년간에 걸쳐서 1년에 한 250일 되니까 2,700개의 로그 수익률 데이터, 매일 일간 로그 수익률 데이터 일단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리샘플링 펑션 메소드와는 달리 여기서는 그 과정에 좀 더 한 가지 단계, 늘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realized volatility 계산하는 공식, square root of sum of square를 펑션을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 놓고 그거를 그 리샘플링 과정에 어플라이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 바이와 그룹 퍼라는 상당히 저한테는 좀 낯설은 과정이었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주기와 옵셋과 이런 걸 변경해가면서 아까 그 버켓 사이즈와 간격들을 조정해서 데이터들을 그룹핑하고 그 안에서 이제 리얼라이즈 볼레티를 계산해서 월간 로그 수익률을, 그러니까 월간 실현 변동성을 저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RB라고 나온 데다가 리얼라이즈 볼레틸리티에다가 이제 스퀘어 루트 12를 곱해서 연율화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플랫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림, 애플의 로그 리턴의 로그 리턴 밸류는 예상했던 바처럼 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비교적 균일한 볼레틸리티를 보이는 듯한데, 보니까 약간 큰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뛰는 정보도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연율화된 실현 변동성을 월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보시면 매달 얻어진 약 한 20개 정도의 일간 로그 수익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 한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그런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리얼라이즈 볼레틸리티를 계산하는 건 약 0.8 정도 된 게 2000년 1월 달에 그 데이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해서 요 스파이크가 뭔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2000년 9월 29일인가에 애플이 주가가 로그 리턴으로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로그 리턴으로 로그 수익률로 70%가 떨어진 날이 하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건가 했더니 실제로 시장에서 애플이 한 단순 수익률 절반 반토막이 난 적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네요. 당연히 그 아래에는 굉장히 높은 볼레틸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가 닷컴 버블 꺼릴 때. 시기는 닷컴 버블인데요. 그래서 이게 닷컴 버블이 사실 뭐 그래 천천히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특히나 큰 경우라서 어, 뭐 저널 저기 신문이나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 딱 그 전날 애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내리는 바람에 무려 단순 수익률로 거의 50% 절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그 수익률로 아까 봤듯이 로그 수익률로 0.7 정도 떨어졌으니까 단순 수익률로 한 50% 떨어진 그런 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테니까 어,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대략 애플 주식의 애뉴얼라이즈 볼레틸리티 이 정도 된다. 0.5 전후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이걸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모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정도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샘플링 과정이죠. 그 데이터 프리퀀시 바꾸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의 미싱 데이터, 누락된 데이터를 대체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네요. 저도 처음 보는 임퓨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 누락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은 뭐 처음에 간단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백워드 필링, 포워드 필링이라고 해갖고 누락된 데이터를 이후에 알려진 값으로 채우는 걸 백워드 필링이라고 부르고 넥스트 노은 밸류라고 되어 있고 순방향 포워드 필링은 누락된 값 이전에 알려진 값, 즉 previously known value. 그러니까 시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면 역방향 치우기, 시간의 인행 방향을 따라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순방향 치우기라고 사용하고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CPI 데이터를 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PI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CPI 패키지를 이용해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다운받았고요. 다운받은 거에다가 어, 랜덤으로 이 경우에 5년간, 6년간 데이터에 약 5개 정도의 데이터가 누락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 CPI 데이터가 누락된 부분을 5개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나러 넘버라는 난을 집어넣어서 그 이그젠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다운받은 데이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 데이터에는 이제 CPI가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CPI 데이터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물가인데요. 그것들의 데이터인데 그 중에 5개 정도를 난으로 치환해 놨고 이것들을 실제로 채우는 과정을 역시 그 fill NA 펑션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필은 시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고 여기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끌려오는 거를 이제 백필, 순방향으로 가져오는 거를 이제 포워드 필이라는 명령어가 다 빌트인 돼 있다고 사용해주고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 랜덤하게 누락시킨 데이터들의 실제 치환 값들을 값들을 다시 한번 체크 확인하고 있고요. 당연히 포워드 필에서는 첫 번째 미싱 데이터, 첫 번째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난으로 남아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들을 플랫해서 여기 보여주고 있네요. 단자스 플랫 펑션을 이용해서 파란색 라인이 CPI를 로 데이터 CPI를 뜻하고,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미싱 데이터 부분을 시뮬레이터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백필이면 그 앞에 미싱 데이터의 앞에 데이터를 뒤로 가져오는 거가 백필이 되는 거고, 포워드 필은 위에 있는 데이터를 앞으로 가져와서 메꾸는 방식. 두 가지 각각의 차이를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반드시 사이즈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 가져다 메꾸는 대신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인터폴레이션을 보관법이라고 하는군요. 이거를 예제로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뭐다 반드시 패키지 들어있는 인터폴레이션 정성을 그냥 바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 아무 옵션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이 데이터 앞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경우에 인터폴레이션의 실제 이 인덱스, 그러니까 타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경우에는 뭐 한 달 간격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의미가 한데, 예를 들어 다른 간격의 데이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이대로 사용하면 그냥 균일한 데이터 간격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고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하니까 그 또한 알아둬야 될 점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다 개발되어 있는 메소드를 그냥 사용하기만 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를 메꿔서 메꾼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backfill, front, forward fill, and then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한 세 가지 컬럼을 다 만들어가지고 플랫해 보니 빨간 라인이 추가됐죠.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사용했고, 뭐 실제 CPI 값에 가까워진 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쪽 오른쪽에 있는 미싱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약간 떨어져 약간 낮은 CPI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뭐 아무리 백필을 하고 포워드 필을 하고 인터폴레이트 해도 어쩔 수 없는 에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스케일 데이터에 빠진 경우를 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찾아봤고, 실제 옵션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고, 다음 섹션에는 통화 변환, converting currency, 그러니까 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 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자산을 통화를 변환해서 실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지금은 그 마찬가지 이제 애플 주식과 그것을 US 달러와 유로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자가 유럽 사람인 관계로 이런 example 예제를 고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미국 주식, 유럽 주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특히 여기 Forex Python Converter라는 요 패키지에서 커런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냥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가져다 썼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소스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인가? 그러니까 EU 중앙은행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같은데 과거 환율 데이터를 패키지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작동을 못하는 건지 안 돼서 그냥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애플의 마찬가지 한 달간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 1월 달에 한 달간 월간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데이터를 그 날짜에 해당하는 US 달러와 유로의 환율을 어, 받아오는데 이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을 써야 할 거는 한 달치 데이터라고 주식 스탁 데이터와 이 포렉스 데이터가 커런시 데이터가 같은 인덱스 레인지라도 같은 날짜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켓 오프닝 날짜와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약간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외환시장 오픈 날짜와 다르기 때문에 이 야후 데이터에서 가져온 주식시장 오픈 데이트에다가 환율을 맞춰서 두 개의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고요. 맨 끝에 그날의 US 달러와 유로의 체인지 레이트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데이터 판단 트릭을 이용해서 이 환율을 US 달러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유로로 환산하면서 다시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었고요. 특별히 어려운 복잡한 일 없이 간단하게 환산하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여기 예제가 이제 원래 이 책에서 보여줬던 패키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여줬었고, 이제 여기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환율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미국 자산과 한국 자산, US 달러와 한국 원화 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different ways of getting trade data.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다양한 빈도, 다양한 시기별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시간바, 그러니까 균일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즉 일간, 월간, 월간 등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하는데 과연 그게 가장 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이제 타임바를 이용해서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단위로 끊어가면서 그때 그 시간 안에 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거래들에 대한 오픈 밸류, 클로즈 밸류, 하이 밸류, 로 밸류 등을 가져다가 프로세스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활동성이 낮은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오경, 뉴욕 시간으로 정오경이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아침 시간이나 개장이나 마감 직전에 많은 거래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서 샘플링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다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이 컴퓨터가 인발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타임바 대신에 틱바, 즉 거래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거래가 몇 건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바를 형성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아무리 특정 정해진 양만큼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볼륨이 거래됐을 때, 그 단위로 거래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바를 형성하는 볼륨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총액, 어,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곱한 그것으로 이제 그 샘플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좀 더 촘촘한 타임 인터벌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벌여옵니다. 실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바이낸스 처음으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비트코인 바이낸스 패키지에는 문제가 없이 작동을 했고요. 한 가지 문제라면 이제 의외로 놀라운 게 미국이 제한 지역이더라고요. 바이낸스에. 그러니까 미국, 북한, 이란, 시리아 이런 몇 개 나라에서는 이 바이낸스 서비스 사용할 수 없다고 에러가 나서 VPN을 켜서 한국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커넥터라는 패키지를 인스톨했고 주어진 명식대로 해서 하면은 최근 500개의 트레이드 비트코인과 이 경우에 이제 특정이 마찬가지로 유로의 예를 들었는데 비트코인과 US 달러의 예를 들 경우 사실 너무 많은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제를 보여주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비트코인 유로 예제를 고른 것 같고요. 500개 정도를 최근에 진행된 500개 정도의 거래를 데이터를 이 바이낸스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타임바, 틱바, 볼륨바로 나눠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2024년 8월 16일 그러니까 21시 2분에서부터 21시 50분 약 한 48분 동안 500개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동안 거래됐던 가격과 퀀티티가 수량이 되겠죠. 볼륨. 이거를 그다음에 그 실제 가격, 실제 고개를 프라이스와 가격과 수량을 곱한 가격, 실제 거래가의 500개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get bar라는 거를 정의해가지고 open high low close BWAP가 이제 그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그러니까 그 시간 인터벌 안에 있는 모든 가격과 그러니까 거래의 가격과 볼륨을 weighted average 해서 그거를 그 구간을 상징하는 가격으로 다시 말하면 그 볼륨 weighted average price가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과정에 이루어진 바 안에서 이루어진 총 볼륨, 그다음에 총 거래 횟수, 카운트, 볼륨을 계산하고 실제 계산이 이루어진 시간을 추가해서 타임바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 앞에 있던 리샘플링에 부분에 나왔던 그룹 바이와 그룹퍼를 이용해서
이 경우 이그잼플은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5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서 5분간 이루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따라 그 안에서 처음 값, 최고 값, 최하 값, 마지막 값 5분 안에 이루어진 것들과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가중치 가중 가격이랄까요? 가중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된 양, 그리고 몇 번의 거래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각색 5분 간격 안에 37번의 거래가 있었고, 그 안에 가격 변화와 볼륨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캔들스틱 데이터겠죠. 그래서 캔들스틱 데이터를 위해 걸로 직접 작성해 보면 21분부터 50분까지 5분 간격으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로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볼륨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얼마 많은 수량이 거래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특정 시간, 특정 거래, 요 시간에 벌어진 게 약 13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볼륨도 많고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한 아마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뜻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QTY가 예, 이게 수량이에요? QTY가 뭐지? QTY가 QTY가 수량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워낙 크니까 가격이 액면가가 높으니까 거래되는 이게 프랙션, 그러니까 분수로 거래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량이긴 한데, 그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 값이 너무 크니까 그걸 잘랐다는 의미세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아, 프랙셔널 트레이딩, 분수 거래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럴까요? 네. 굉장히 작은 단위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일반 뭐라- 일반 주식은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만약에 일반 주식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네. 일반 주식이면 이런 식의 거래 데이터를 아마 우리가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킥 데이터를 보통 못 구하니까. 예. 근데 이 음,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란 특성상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가 보다시피 뭐 프라이스만 봐도 5,300 유로니까 뭐 꽤 큰 X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은 또 비트코인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타임바를 만드는 과정 실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리샘플링 프로세스랑 마찬가지로 5분 간격으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트레이드들을 가지고 데이터 오픈 하이 로 클로즈 에버리지 그다음에 볼륨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피컬리 보여준 게 여기 있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캔들스틱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틱바 그러니까 틱바라는 건 이제 바 사이즈가 50개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개의 거래가 결제되면 그 데이터들을 다 규합해서 그 안에서 오픈, 클로즈, 하이, 로우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얘기했듯이 각 데이터들마다 그 데이터의 총량이라든가 이 거래 횟수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그 신빙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5분간의 거래는 약 3건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6명이 사고 팔고 6명이 이 가격에 동의했다는 뜻이겠지만 이 가격은 132개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한 264명의 이 가격에 동의해서 거래가 이뤘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에 대한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아예 매번 거래가 50개 이루어질 때마다 버켓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데이터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사실 막상하게 플랫할 수 있는 툴이 없더라고요. 아까 그 캔들스틱처럼 예를 들어 이걸 캔들스틱을 변환한다면 이제 그 바마다 폭이
다른 바가 형성되는 거겠죠. 이런 데이터가 더 어떻게 보면 모델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카운트가 그 거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방법은 이제 볼륨이 더 중요하다. 실제 거래되는 양이 실제 가격의 중요성을 산정한다고 생각하고, 이 경우에 이제 바 사이즈, 즉 바 사이즈라는 경우는 0.2 비트코인, 무조건 0.2 비트코인이 팔리면 버켓을 만들어서 그 버켓으로 0.2 비트코인마다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카운트 수는 바뀌지만 실제 거래되는 그 세그먼트당 이 볼륨수는 비교적 0.2 정도로 맞춰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게 더 실제 모델링이 적합할지는 싹 해봐야겠지만,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그 다양한 판더스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메소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일종의 피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예, 일반적으로 주식 데이터는 볼륨 하면은 거래량 아니에요? 이것도 거래량이죠. 단위가 소수점이라는 것. 아, 그러네. 그러니까 주식은 다 아니, 정수, 인체적으로 다 우리가 인식하는 게 있지만, 그러네요. 비트코인 세상에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더 사토시인가 뭐 작은 유닛으로 바꾸면 이제 그 예. 인체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한번 1억 거래, 분의 예.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 최소 거래 단위라니까.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그 거래량 자체가 그 한 번에 다 정수로 거래가 되니까 예. 이게 동일한데 카운트나 볼륨이나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것도, 이거 카운트는 거래 횟수이기 때문에 볼륨하고는 거래- 다르죠. 거래 횟수 그러니까 한 트렌드 주씩 짰으니까. 한 주씩 10번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0주가 한 번 거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결 많은 사람이, 카운트가 높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거래했다는 뜻이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가격에 동의했다는 뜻이고, 카운트가 잠깐 예를 들어 이 경우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이때 얼마큼을 팔아서, 이건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뭐보다 예를 들어 뭐 10번 여기 약간 데이터가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어쨌든 0. 대략 0.2 정도가 거래가 되면 버켓을 클로즈 해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뭐 그러네요. 글쎄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어떤 게 의미가 있을지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뭐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올려보면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냥 만약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도 액면가들이 많이 다르니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액면가가 매우 높지만 뭐 코인 아주 작은 액면가인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엔 이제 달러 어마운트, 실제 그 가치, 돈의 액수로 바를 만드는 경우가 이제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약 10,000유로 정도로 달러 바라고 했지만 이제 10,000유로 정도 거래가 되면 버켓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방식. 이것도 어떻게 좀 바 차트 같은 건 표현해 볼까 했으나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다음 챕터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다음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는 쪽에 찾아보시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융 데이터를 여기 제가 마지막에 플랫 해본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바는 아까 보셨죠? 요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지만 5분 간격으로 그냥 스케이터 플랫으로 보면은 틱바, 그러니까 틱 50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그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한 값의 변화고요. 아까 별거랑은 상당히 좀 다르게 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볼륨으로 바를 만들었을 때, 이건 달러 어마운트로 바를 만들었을 때 가격의 변화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이 시간대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위 거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제로 데이터 샘플링은 아예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게 데이터를 얻어내서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금융 시계일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프리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워닝 경고문을 보여주면서 다음 걸로 다음 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시간이 딱 적절한 것 같은데 뭐 혹시 질문이나 호의할 게 있으시면. 아유, 그, 준비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챗 GPT도 써보고 네, 배운 게 많습니다. 판다스도 이거 익숙치가 않은데 네. 어쨌든 예, 안 그래도 좀 판다스가 좀 이것저것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하셨네요. 이 책의 저자가 그러니까 구성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네. 책처럼 파이썬 기초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제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특별히 질문이나 토의 제안 뭐 하실 분들 계시면 로고 리턴이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로고 리턴은. 네, 뭐 그렇게 로고 리턴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 조정하는 건 안 나와서 그거는 뭐 따로 해봐야 될 것 같고. 로그 리턴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이요. 그거는 뭐 글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글쎄요. 로그 리턴에 대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로그 리턴. 근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을 고려해야 될 텐데 의미가 있으려면 그 CPI가 매달 나와요? CPI는 매달 최소 단위가 월 단위로 나오고요. 음. 여기 아마 제가 어디 링크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 뷰로 오브 네이버 쪽인가에서 여기 있네요. CPI가 매달 중순쯤 나오잖아요.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데이터는 정확하게 어느 한 달 동안 있었던 거를 합산한 거니까 중순에 나온다면 지난달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발표한 날짜에 전달로 넣어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까지 생각을 잘 못 해봤네. 발표 시기가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은 생각은 좀 해보긴 해야 되는 게, 그 전에 다른 분이 얘기하셨던 그 월가의 퀀트 투자 가이드에도 보면은 그 사람도 다 인플레이션 고려한 거를 주로 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산 가치는 뭐 그냥 근데 이 올라가는 책에서 예제로 선택한 구간에는 거의 인플레이션 레이시 거의 0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별 그러네요. 의미가 없는데 최근 지난 몇 년간을 생각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제 슬슬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면 하여튼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주에는 뵙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우성님이 시각화 쪽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정태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원 책임님하고 최종우 책임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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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막 끝나서